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주식시장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은 내일까지 하지만요, 오늘 우리 시장은 납회일이었고요.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연말이면 제가 어디 저희 강원도에 가서 이런 불꽃놀이를 항상 연말에 본지 한 2년째 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갔고요. 지금 직콕 중인데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 미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그나마 미쳐가지고 다행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피날레까지 사상 최고가를 코스피 코스닥은 사실 2001년 IT 버블 때는 지수로 보면은 그때 고가를 경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IT 버블을 제외하면은 역시 사상 최고가라고 언급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 코로나로 코스피가 1400포인트 중반까지 갔었죠. 1430포인트인가요? 코스닥도 400포인트 중반까지 갔던 지수가, 지수로 치면은 약 2배 저점에서, 그리고 YTD로 쳐도 거의 한 40% 이상 오른, 코스피는 30% 이상 오른, 코스닥이 40% 올랐고요. 이런 기염을 보여줬던, 정말 강했던, 정말 말 그대로 크레이지 스탁 마켓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 이 숫자만 바뀔 텐데요. 올해같이 미친 주식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린이 여러분들도 많은 돈을 버실 수 있고, 투자에 실패를 아직 맛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조정 장애에서도 결국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또 시드머니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피날레 마지막 납회일 마감 시장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탑3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종가 무렵 차익 실현 물량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공화당에서 그 쿠폰 있잖아요, 지금 $2000인가요? $2000 지급하는 거를 좀 부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온 것도 있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셀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중소형 가치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단기간에 2달 만에 거의 40% 가까운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 2%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건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연준의 정책 중에 이제 테이퍼링, 즉 긴축을 하기 위한 2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하나가 이제 물가죠. 물가. 그리고 하나가 고용지표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물가가 올라도 AIT가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채널의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T로 검색해도 나오고요. 이 얘기는 수없이 제가 했습니다. 네, 물가를 대표적으로 보는 게 물가 연동 국채 팁스랑 10년물 국채, 이거를 이제 빼가지고 보는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라고 해가지고 연준 사이트 프레드 가면은 다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1.94%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거의 한 1.6 레벨에서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주식시장처럼. 경기회복 기대감과 백신 기대감, 그리고 부양책 5차 통과하면서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고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러면 긴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AIT라는 정책도 있고, 파월이 얼마 전에 이제 12월 FOMC에서도 테이퍼링이 있으면 미리, 그때 2013년인가요? 13년과 2018년, 13년엔 버냉키였고요, 18년엔 파월이었죠. 이때 테이퍼링을 포워드 가이던스, 사전 가이던스를 주지 않고 언급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쫙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사전적으로 알려주겠다 한 연준의 입장을 지금 보면은, 이거를 사실 매크로 입장에서는 솔직히 옛날 같았으면 걱정해야 될 레벨 같은데,
AIT도 평균 물가로 하면 이게 2.5까지 견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개인들의 그런 수급, 어제만 해도 삼성전자를 7천억 넘게 샀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장중에 거의 4천억 가까이 샀었고요. 뭐 합이 2.5주를 샀다가 2.25주를 샀는데, 어쨌든 이런 유동성이 이거보다 더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2% 레벨에 올라갔을 때 과연 연준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체크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AIT 그리고 연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렸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 얘기 중요합니다. 오늘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8만전자를 넘어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인텔이 4.9%나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이제 여름쯤인가요?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쪽에서 포기를 했고 약간 위탁산사 파운드리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행동주의 펀드 그죠? 서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인텔을 투자하고 있는 해치 펀드인데 전략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즉 니네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마치 대한항공에 우리나라 어디죠? 자산운용사 한 군데서 보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텔의 반도체 생산 부문이 삼성전자와 TSMC에게 밀렸다. 구조개혁을 요구한다. 생산 부분을 털어내고 전략적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투자 자문을 고용하라고 주문했어요. 이 말이 뭐죠? 결국 파운드리 해라 니네가 이제 생산하지 말고 파운드리 해라.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 상대적인 또 수혜주는 어디로 가죠? 또 삼성이랑 TSMC겠죠. 뭐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기사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아시아 시장 탑3 이슈 간략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경신, 코스닥도 IT 버블 때 빼고는 사상 최고가 경신, 거침없는 랠리, 일부 종목이 아닌 업종군이 다 같이 가는 느낌이었고요. 오늘 코스피는 대형주가 이끌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끌었고 삼성 8만전자 등극으로 2020년 주식시장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중에 강연히 이걸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후공정 OSAT. 그래서 3개인데 여기에 OTT까지 포함할게요. 제가 템버거 종목이 가능한 종목 뭐 이런 거에 처음에 제가 채널을 개설을 했을 때 DNC 미디어라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카카오가 투자한 카카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DNC 미디어가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OTT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 그죠? HBO 뭐 이런데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웨이브라는 또 OTT가 있죠.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IP 이런 것들 다 엮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정리해서 오늘은 OSAT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 업체들이 강국이긴 해요. TSMC랑 엮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후공정 대표적으로 테스나, 네페스, LB세미콘 또 뭐 있죠?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제가 후공정도 영상을 이 종목들을 따로 분석하는 거를 한 3-4편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OSAT 검색해 보시면 제 채널에서 나올 거고요. 오늘 네페스 같은 경우는 계속 3만원대 중반 초반에서 계속 있다가 확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따라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는 보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LB세미콘은 꾸준히 올랐고요. 그죠? 테스나도 꾸준히 올랐는데 여기에 또 CIS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까지 붙이는 것 같아요. 결국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PC랑 모바일 쪽만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따가 끝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반도체는 5G, 그죠? 자율주행, AI, 그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전기차. 원래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반도체가 하나 들어갔으면 전기차는 5배, 10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슈퍼사이클이 단순히 D램과 낸드 쪽이 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오르면 제가 얘기 계속 드리지만 삼성전자로 올해가 삼성전자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50% 가까이 올랐고 코로나 때 사신 분들은 저점에 사신 분들은 거의 80% 90%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관련된 밸류 체인들 종목들은 그거 이상 안 올랐나요? 더 올랐어요. 더 안 오른 종목이 몇 개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오히려 오른 종목이 더 많습니다. 더 아웃퍼폼 한 개. 그래서 한번 이런 말도 한 적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업황만 제대로 사이클 타더라도 워렌 버핏 못지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평가된 반도체 종목들 많고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차트로 보면 못 사겠지만 실적 개선이나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한번 생각해야 할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영상 안 보신 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HTS로 시장 분석과 관심 중은 올해 마무리 한번 지으면서 마감 짓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 거래일 HTS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52포인트 무려 1.88% 급등하면서 거래대금 17조 적지 않게 터졌고요. 2873포인트 뭐 배당락 지수가 어저께 사실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2900포인트를 넘어서 마감했다고 사실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상승장입니다. 결국 코스피 코로나 때 저점 1450이라고 가정을 해도 딱 2배, 지수가 2배 올랐다. 지수가 100% 올랐다. 정말 급등한 거거든요. 코스닥은 968.42포인트, 장중에 970포인트까지 찍긴 했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종가에. 개인들이 좀 오늘 단타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코스피도 개인이 장중에 1,500억 가까이 사다가 종가에는 5,000억 가까이 팔았고요. 연말이 아무래도 연휴가 내일부터 있다 보니까 뭐 단타, 스마트머니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또 치고 빠지는 상당히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개인들의 모습을 예전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 수급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장중에 1,500원 넘게 사다가 종가 부근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 동학개미가 이끌고 있었고요. 오늘 개인들 스마트하게 고점에서 그죠? 기관과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는 모습도 수급적으로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거래소는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가 또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3.45%, 하이닉스 2%, 뭐 삼성 S대 또 오늘도 초강세였죠. 4%대 올랐고요. DB하이텍 3%, LG전자 우선주 4.9%, 그죠? 신성ENG도 지금 LG 관련 부품주를 지금 오르고 있나요? 사마컨덴서 이런 전장 부품주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인 업종이 다 강세였어요. 보험 업종만 약세였고 비금속, 은행 업종 일부를 제외하고선 너무 강했다.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어요.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약세였고요. 코스닥은 볼까요? 역시 제조, 반도체. 근데 반도체가 3.34%, 그죠? 반도체가 어딜 봐도 가장 강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완전 반도체의 날로 피날레를 마감한 것 같아요. 코스닥 차트 보면은 어제 깊게 양봉을 띄워놓고 오늘 추가적인 양봉을 띄웠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또 올라가면서 RSI가 가열 지표로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미 가열선에 있는데 오늘 또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이거 뭐 연초 2021년 개막을 뭐 3,000포인트로 1월에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일단은. 하지만 지금 너무 상승에 치에 있으면은 급락이 왔을 때 또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대응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종목들 볼게요. 종목들 보면은 일단 대형주 위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45% 지수 급등을 이끌었죠. 뭐 이게 요거 시가총액들이 나머지 어땠습니까? 전기차, SK이노베이션, LG와 삼성 S대 다 너무 좋았고요. 이쪽 밑에 약간의 통신주 이런 쪽 배당주로 어제 빠졌던 종목도 회복했고 SK 올랐고요. 삼성물산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조선업종과 케미칼, 건설업종도 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뉴딜 2차전지 쪽은 풍력 쪽은 좀
CS 윈드가 계속 신고가를 랠리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조금 시원찮았어요. 오늘 시장 대비. 시장 대비 시원찮았고, 자율주행 관련한 것들, 그죠? 그런, 관련 업종들, 종목들이 좋았다. 엔터주는 그냥 별 볼 일 없었고, 어제 많이 올랐던 여행주도 오늘 차익 실현 물량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헬스케어 볼까요? 헬스케어 보면은 삼성바이오만 좀 올랐고, 셀트리온 3인방 다 떨어졌습니다. 그죠? 다 떨어졌고요. 코로나19 치료제로 단기 급등했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3,000단지하게 단기 급락했던 것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인데, CMO 쪽은 뭐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STP만 좀 올랐었는데, 장중에 고가를 5% 넘게 오르는 시세를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쪽 녹십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보관. 그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로 좀 시장에 대비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셀바이오가 무중 걸리락에 가격은 낮춰지면서 또 상한가를, 정말 대단한 주식 같아요. 지금 이거 한 18배 오른 건가요? 이제 내일만 오르면 연초에만 오르면 20배. 올해 주식인 것 같아요. 올해 주식 테슬라랑 삼성전자가 아니라 박셀바이오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종목 뭐 1억만 잘만 잡았어도, 예를 들어서 진짜 들고 있었으면은 20억 거의 됐겠죠? 15억에서 20억, 그죠? 근데 뭐 그러신 분은 정말 배짱이 있으신 분들 말고는 여태까지 들고 있으신 분이 없거나, 정말 잘 아시는 분, 이런 분이나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오늘 특징적이었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쪽 보면은 후공정 쪽이거든요. 후공정. 야,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뭐 LB세미콘, 테크잉 관련 종목들 제가 분석 영상에 아까 올려놨다고 했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요. 소재 쪽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머티리얼즈, 뭐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전부 다 5%대 거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4분기 실적 때문일까요? PCB 쪽이랑 핸드셋 쪽도 요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에요. 오늘 하이비전이 12%나 급등을 했고요. 그죠? 신텍도 4% 이런 쪽 올랐습니다. 인텔렌테크가 오늘도 7%나 올랐네요. 나머지 하나 시스템 세트라인이 약했는데 인텔렌테크가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그리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5G도 사실 갖고 가야 될 그런 업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쪽 너무 좋고요. 지금 여기서 정말 알짜배기를 또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변동성 지수 잠깐 살펴볼게요. 변동성 지수 장대 음봉에서 오늘 소폭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RSN의 지표나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지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인 만큼 개인들이 스마트하게 매매를 했고 정말 많이 사긴 했는데, 내년도 이 개인의 유동성이 지속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을 생각해야 될지는 내년 장이 열리면서 한 번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코멘트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코스피 2850선이 아니라 뭐 배당락 치면은 2900포인트에 마감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도 폭풍 매수했죠. 개인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안내 드렸고, DNC 미디어 이런 것도 안내는 안 드렸는데 HTS에서 OTT 관련주도 급등했고요. 내년 1분기 중소형주택 랠리 시작을 미리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요게 3인데 잘못 체크됐네요. 결국에는 내년도 투자 사이클은 뭘까요? 글로벌 트렌드는 지금 인사이트를 한번 보면 이 디지털이 핵심이고 그린이 핵심입니다. 그린은 뭐죠? 결국에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은 뭐죠? 지금 우리나라 치면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가 그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예전의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전기차, 뭐 AI, 5G, 뭐 자율주행, 뭐 맥락은 계속 많아요. 그쵸? 연결고리는 되게 많습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혁신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의 핵심 섹터 종목이 있어야지 소화되지 않는다는 걸 끝으로 올해 마지막 코멘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한
장표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 영상 끊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이겁니다. 올해 미국의 S&P 500 맵입니다. 연간 수익률이거든요. 아직 미국은 내일까지 장이 남아있지만 AMD가 97.6%, 애플이 83.72% 올랐지만 가장 핫한 건 여기 뭐였죠? 테슬라였습니다. 696.01%. 이거 오늘과 내일만 좀 오르면 700%겠죠. 내년도에는 이런 종목을 코스피에서 그쵸? 이미 아까 박셀바이오 같은 거 이 종목을 넘어섰어요. 그런 종목을 잘 골라내서 정말로 큰 시드머니를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린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큰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